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의를 앞두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날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게 날씨가 오늘도 보니까 밖에 나가다가는 뭐 사람이 금방 이제 덮여질 정도로 날씨가 너무 이제 뜨거운데, 원래 예상이 지금부터 더우면 한 두 달, 뭐 두 달 반 이 정도로 계속 더울 거니까 아마 건강 관리가 이제 이 시기를 나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여름에 또 뭐 안 달릴 수는 없고, 우리 시험은 특성이 여름에 달리면 또 가을에 힘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이제 온도 차가 이제 그 심하기 때문에 그 밖에 안 나갈 수는 없고, 또 이제 또 실내에 들어와서 그 냉방에 또 노출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밤에는 곧 이제 열대야 닥치게 되면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면은 또 감기 들리고, 그러면은 또 잠을 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넘기는 이제 유일한 길은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어쨌든 부탁드려가지고 식사 외에 뭐 홍삼을 먹는다든가 그렇게 수험생들이 꼭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뭐 보약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여름에는 의도적으로 조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그 다음에 시험 치는 거, 그 다음 집에 가서 쉬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말에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을 갖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일 이제 그 여름을 나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가면은 그냥 자세요. 그냥 뭐 내일 시험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푹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들을 한 7시간, 그걸로 좀 부족할 거예요. 한 8시간 정도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워있는 동안에는 뭐 딴짓 하지 마시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어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을 늘리면은 체력에 대한 소모는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관리에 초점 많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강의니까 이제 제가 저녁부터 내일부터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그 전에 기분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업이 돼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아주 좋고 내일은 이제 더 좋을 겁니다. 아마 8일 동안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또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답안을 써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즐거움이 그 부분에 있어요.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는가, 우리 학생들을 잘 소화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뭐 설레는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 그 진도표 보고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도표가 나가 있죠. 그 강의는 7번 할 겁니다. 7번 할 건데, 마지막 날은 강평만 하니까 실제로 6번 할 겁니다. 6월 20일 날은 강의가 없고, 시험은 6번을 봅니다. 6번. 15일부터 해서, 그 다음 17일, 18일, 19일, 21일, 22일. 22일은 마지막 시험이니까 전범위로 보게 됩니다. 시험 시간을 보십시오. 시간. 여러분 뭐 이미 익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업은 제가 2시간 30분 이렇게 잡아뒀는데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진도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그 토요일 날 마지막 총각 날은 그 강의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시험이 9시에서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왜 이제 10분이 늘어났는가 하면은 객관식 문제가 이때는 20문제로 이렇게 실전하고 똑같은 개수로 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10문제를 보고 이때는 20문제를 보기 때문에 10분을 좀 늘렸다 이렇게 보시고, 수업 시간이 또 당겨졌죠. 오전에 이제 맞춰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과목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인표도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맞춰 드린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 부분입니다. 채점 부분은 요게 이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말을 좀 하겠습니다. 채점은 제가 2번 정도 하고 여러 번에 한 번을 하고 이렇게 채점을 할 겁니다. 자기 채점 방식인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험을 보면은 제가 그 문제 여러분 답안을 이제 다 이렇게 해소를 해서 제가 빠르게 읽을 겁니다. 빠르게 읽어서 그 답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만 할 거예요. 이건 잘 썼다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못 썼다 이렇게 하면 X, 또는 집중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제 나름은 이제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두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 1시에 우리가 수업을 하죠.
배부가 되면은 제가 배부한 채점표에 따라서 제 지도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답안을 좀 채점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학생들이 채점을 통해서 또는 첨삭을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점수만 보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늘지는 않아요. 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 답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이 스스로 자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작업이 끝이 나면은 그 답안을 또 다 걷어가지고 제가 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답안에 이제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적으시고 또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부분을 바로 잡는 이렇게 일종의 오답 노트를 주관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2번을 채점하고 여러분이 1번 채점하고 그 다음 채점의 결과물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받게 되니까 이제 그 회차에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습득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그 1번, 2번, 3번이 있죠. 교재, 사례형 대비, 필수 구익 교재 이렇게 해서 헌법 사례 핵심 암기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 교재들을 뭐 어떻게 평을 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도 제 교재가 이렇게 짜임새가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더구나 강의를 계속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본인이 보던 교재를 보게 되면 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1번 사례형 교재는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걸로 끝까지 보겠다 이렇게 보시고 기출문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 기출문제는 재차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재차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논점은 제 교재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굳이 책을 여러 번 본다 이런 부분은 노력은 또는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객관식 대비 필수 구익 교재입니다. 헌법 핵지총 부분인데 현재 출간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걸 볼 때 주의할 부분은 절대로 혼자 보지 마시고 강의가 지원이 되니까 꼭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제가 880 특강 이렇게 해서 5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인데 책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한 멘트도 있습니다. 멘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그 책의 내용이 100이라면은 제가 한 5급 학생들은 60점 넘으면 되는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제가 이제 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의를 했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대. 다만 지금 시기에 꼭 여러분이 익혀야 될 내용은 강의한 것만 익히세요. 강의한 것만. 강의하지 않은 거 익히지 마시고 대신에 강의한 내용 중에 강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 판례가 있다 이렇게 하면 판례는 보세요. 판례는 보시고 강의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냥 내용이다 아니면 법조문이다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강의한 것만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판례는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쉬운 판례들이니까 빠르게 읽어서 판례에 대한 지식을 좀 넓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객관식 보충교재 이렇게 해서 핵심은 지문 총정리를 OX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는 필수 교재는 아닙니다. 그냥 객관식 점수가 낮거나 객관식 감이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부가적으로 보는 교재이고 일단 1번과 2번의 교재만 열심히 보시고 그걸로 내가 얼마나 객관식에 대한 감을 살리는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효과적인 공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부탁사항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상담을 전부 다 이제 거쳤습니다. 그때 학생들 저는 이제 헌법 점수가 이렇게 주 관심 사안으로 보이는데 외부 학생들하고 우리 종합반 학생들하고 점수 차이가 조금 생겨요. 그 작년에는 한 사량이 평균 20점, 25점 차이 났는데 올해는 거부권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좀 좁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점수 차이가 있고 객관식은 평균 한 4개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총점을 환산하면은 30점 정도 되니까 고득점 하는 데는 결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보던 교재가 있을 텐데 미련을 버리시고 그냥 교재를 바꾸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보던 교재가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교재다 이런 부분은 되게 정리가 잘 된 교재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개인적 정리가 그렇게 됐더라면은 교재를 그렇게 의미 있게 봤더라면은 시험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가 봤을 뿐이지 큰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무시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학의 특성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를 정리하더라도 외려 시간을 세이브한다 이런 부분이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부담이 될 겁니다. 학생들 입장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 다음 이 교재를 끝까지 보면 된다. 이 한 것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구입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치총 객관식 강의는 반드시 학원 강의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게 되면 보이지가 않아요. 논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강의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큰 글씨로 전체 강의 목표라고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는 달성을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원하는 바가 달성이 됐습니다. 1기에 9,000명만과 동일한 수준 확보하자 이렇게 했는데 9,000명만보다 객관식은 한 2개 반 정도 높았어요. 평균이. 그 다음에 사례도 구현하는 부분은 훨씬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동일하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례형 경우에는 9,000명 많은 경우에는 예습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복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환경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빼고 객관식만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객관식은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기억이 있고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주 원인이 9,000명만 학생들이 강의를 이렇게 안 듣는 학생들이 많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강의를 듣기 때문에 준비 효율성이다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강의로 꼭 병행을 하시고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니까 그냥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듣는 게. 그 다음 2기는 안정적으로 합격선을 확보해야 되고 3기가 통합해서 진행하는 거죠. 9,000명만 하고 우리 K2하고 그때는 작년은 경험으로는 다 섞였어요. 이렇게 뭐 1등에 우리 K2 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1등까지 10등까지 이렇게 비율을 보면은 뭐 9,000명만이나 우리 K2 학생들은 차이 없게 이렇게 분포가 된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정도로 올릴 수가 있고 또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 수험생 준비사항 부분입니다. 이건 잘 좀 들으셔야 됩니다. 객관식 준비입니다. 시험을 내일이 아니라 모레 처음 보니까 오늘 강의 많이 들으시고 사례형은 준비하지 마시고 사례형은 준비하지 말고 객관식만 준비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열심히 듣고 오늘 뭐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과목은 끝났죠? 과목은 끝났죠? 이제 내 시간이죠? 내 타임이니까 이제부터 저 객관식을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면 많이 들을 거예요. 많이 듣고 그 다음 그래도 못 들었다 이렇게 하면 2번인데 오후 1시 강의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들으시고 강의 끝나고 저녁 식사 전까지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왜 이 시간을 제가 이제 요구하는가 하면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혼자 해도 괜찮은데 컨디션이 떨어지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전에는 시험을 보고 나면 진이 쭉 빠질 거예요. 진이 쭉 빠지고 컨디션이 많이 이제 떨어졌으니까 이때는 강의를 들으세요. 객관식 들으시고 오후에는 또 수업을 듣고 나면 또 이렇게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토막 시간이 남죠. 토막 시간이 남으니까 객관식은 토막 시간이 남아도 괜찮아요. 남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녁 식사 끝나면 1시간 동안 중요 내용 정리하고 시험 직전에 30분 만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사령입니다. 이번에 요건 갈란의 두꺼운 글씨를 보십시오. 총론 기본권만 볼 겁니다. 1기에는. 그 다음 통치구조는 2기 이후에 학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구조는 지금 범위를 너무 넓힐 필요 없이 통치구조는 객관식을 이번에 철저히 하고 사령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탄탄히 해진 다음에 나머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1번에 보면 예습하지 마시고 수업 중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수업 중. 그 수업에서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을 내가 복습하겠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저녁 식사 끝나면은 학습을 최대한 해야 되고 필수 내용 암기해야 되고 또 역시 시험 직전 30분 만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 3단계가 있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해하고 정리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해는 강의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나름 강의 들으면 정리가 되는데 암기 부분이 고단해요. 이게 암기 부분이 고단한데 이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험의 본질이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선도 암기이고 후도 암기입니다. 그 암기를 하다 보면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수준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전에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본인 책상에 크게 좀 붙여놓으세요. 공부 모든 것이 암기입니다. 더구나 법학은 또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표현이 본인 언어가 답안에 많이 나올수록 점수는 깎이게 돼 있어요. 그 본인 언어는 일반 언어니까. 그 머릿속에 법률 용어로 이렇게 가득 찬 문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암기가 가장 고단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당일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OT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시간 전 1시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에 나와야 돼요. 8시에. 8시에 나와서 이번에 1시간에 걸쳐 전날 본 걸 빠르게 해독수로 좀 확보해야 됩니다. 왜 이런 훈련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하면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 전날에 정리가 안 돼요. 시험 전날에 정리가 안 되고 또 짧은 시간을 주었을 때 빠르게 보는 훈련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를 한다 또 내일부터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직전 1시간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리는 개념이었거나 정리하는 개념이었거나 암기와 철저함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1시간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자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1시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내지는 1시간 정리한 걸 보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날 뭔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 전 1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3번에 보십시오. 객관식은 중요 표시한 것만 학습하시고 그 객관식 강의를 들을 때 1시간이 주어지면 30분이 주어지면 어떤 내용을 봐야 될까? 어떤 부분에 자꾸 틀릴 염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했다가 그 부분만 보시고 사례형은 기본 논점 파악, 그 다음 목차 암기, 내용 암기, 그러니까 암기. 그 다음 육모 기간입니다. 졸업시험 등 필석 참가 사유가 있는 학생들은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에 이슈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육모는 보지 않는 게 최고예요. 졸업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왜 안 보는 게 최고인가 이렇게 따지면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가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 경험이다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는 횟수가 적으니까 뭐 육모나 팔모다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매일 시험 보는데 또 굳이 학교 가서 완성도가 또 떨어지는 시험 문제들입니다. 육모, 팔모까지는. 신문에 약간 의미 있게 내는 것 같고 육모, 팔모는 또 문제도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은데 같은 평가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다 이런 부분은 그 모의고사 기간에 한 과목 끝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뭐 걱정이 많이 쌓여 있죠. 과목이 지나갈수록 공부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없을게 아직은 없고 한 과목 끝나니까 그 끝난 과목이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염려가 사실은 지금 시기에는 싫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약 한 과목을 내가 잡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는 부분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진도를 보십시오. 위에는 1일차 그 부분을 보면은 1, 2, 3, 4, 5, 6 붙여놓은 부분이 이게 객관식 진도입니다. 그 밑에 박스 또 다른 박스가 있죠. 그 1일차 이렇게 그거는 사례입니다. 헌법 선요건, 위헌 선요건 이런 부분이 사례 진도입니다. 이 사례 진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강의한 내용을 그 다음 날에 내니까 진도는 제가 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객관식 강의 진도입니다. 그 1일차에 51명까지고 2일차에 116명까지고 3일차에 226, 4일차에 351면 그 다음 5일차에 470면 6일차에는 전체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6일차에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가 또 전체를 본 부분이 답안으로 잘 구현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밑에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객관식 마십니다. 10문제 출제하고 마지막 날은 동일하게 20문제 출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례형 50점 3번에
일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마다 넉넉하게 시간이 부여되어 있죠. 그렇죠? 현재 그렇게 했죠. 그 다음 2기가 되면은 10분 줄이고, 3기가 되면은 본 시험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그 다음 4번, 사령 답안, 앞면만 활용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뒷면 쓰면은 채점이 안 되고 점수를 주진 않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양을 조절하는 훈련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전부 쓴다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면에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뭐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개략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봐야 될 내용 없습니다. 6일 동안에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내용을 익히겠다. 객관식은 강의에 막히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사례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연히 오늘을 몇 페이지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반, 뭐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꼭 그날 봐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이 제가 계획한 바는 한 5개 내지 6개입니다. 근데 6개를 우리가 6일 동안 본다 이렇게 하면 36개 주제를 다루게 되죠. 또 첩해가지고 뭐 마지막 날 빼고 이렇게 하면은 30개 주제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 시험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통지 구조를 빼고 총론하고 기본권 관련해서 30개 주제를 내가 이 시기에 내가 완벽하게 체화시켜서 어느 순간이든지 완벽하게 내가 글을 쓰겠다 이렇게만 되면 시험이 돼요. 근데 하루에 그러면 평균적으로 5문제를 익히는 건데 중요한 주제를 한 달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까지 확산시켜 보면은 한 달에 5, 3, 15니까 150개 정도를 익힙니다. 그 중에 4일 정도를 뭐 일요일 날은 뺀다 이렇게 하면은 한 130개 정도를 익히니까 130개를 한 3개월 정도 익히면은 그게 390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만 반복하거나 그걸 전제로 조금 더 쌓으려고 하면은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은 전부 다 익히게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내가 몇 페이지를 읽겠다 이런 부분이 제일 이게 나쁜 계획입니다. 나쁜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제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포커스를 덩어리로 이렇게 좀 줘야 됩니다. 덩어리로. 예컨대 헌법소원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헌법소원 요건에 청구인 능력 부분에 나오면 난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 청구인 적격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면 이 논점 내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첫날에 우리가 헌법소원 요건에 대한 68조 1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익혀야 될 포커스가 있는 주제들이 한 5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날은 위헌소원하고 권한쟁의 이런 부분에 역시 또 5개 익히면은 이 5개 부분은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내가 쓰겠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지 않고 막연히 그냥 헌법소원 요건 하니까 68조 1항 한번 읽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쌓이는 부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이렇게 크게 내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해주는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익히시면은 거기에 2기에 조금 더 쌓고 3기를 그걸 전체로 훈련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시험 잘 봅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기 때문에 시험 잘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 변호사 된 다음에 헌법 버리면 되는 과목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강의 시간 때 훨씬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고 또 거듭 부탁드리면은 책을 안 버리면은 내가 보던 책을 바꾸면은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학생 빼고는 제 책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부분이 좀 효과적입니다. 효과적. 내가 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 권 책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시험 준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또 그 반복의 대상이 된 책이 수업과 연계성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높으니까 더구나 우리가 8개월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한 번은 시행착오고 점수로 연결이 돼버려요. 이게 시험 준비 기간이 길면은 한번 보름달은 시행착오 했다 돌아가가지고 메우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시행착오 한번 하면은 그 구간이 점수로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지름길로 가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교시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